예, 안녕하십니까. 태생의교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쉬운 계정 과목별 회계 해설 6번째 시간이고요. 성급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세 편을 하느라고 모이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장기 연재로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총 24가지 계정 과목별 해설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고요. 그 중에 6번째 성급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급비용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급비용은 미기간 경과, 미경과 기간이 왔는데, 미경과 기간에 따른 비용이다. 예, 대상은 보험료, 지급보증료 등이 있다. 뭐 상세 설명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환급금과 차이가 있다면, 환급금은 뭐 지급만 되면 아무것도 일이 안 했는데 지급되었다면 선급금 쪽으로 발생이 될 거고, 뭔가 용역 기간이 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일시로 선급을 하고 기간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결국 선급 비용이라고 했죠. 네. 선급 비용과 선급금의 어떤 차이는 이 용역 기간에 따라 비용 인식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일반적인 게 이제 화재보험이죠. 총 보험료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료가 10,000원이다. 결산기는 이익인데 그럼 결국 기간에 따라서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 기간까지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고 네, 결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이다. 결국 이 효익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전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급 비용은 좀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최초에 보험료로 처리를 하고 리버스를 하냐 안 하느냐 차이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10,000원을 지급을 했죠. 네, 결산일에 선급 비용이 4,000원 나와서 4,000원 잡고 보험료를 4,000원 차감해주는 분계 동일하겠죠. 네, 이때 리버스 1월 1일자에 리버스를 하냐 안 하냐 리버스를 하게 되면 예, 기간 경과에 대한 뭐 보험료 추가로 인식할 게 없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4,000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차변이죠. 보험료를 4,000원 인식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만약에 리버스 붕괴가 없다면 이 붕괴를 한 번 더 쳐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예, 추가 붕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리버스 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 아니라 최초 지급할 때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을 이렇게 잡으면 결산일 시점에 선급 비용이 4,000원이니까 선급 비용을 까줘야겠죠. 6,000원을 까주고 비용을 잡는 분계를 쳐줘야 됩니다. 그죠? 결국 선급 비용 계산은 뭐 다 똑같은 거고 계산을 하고 선급 비용 잔액이 되도록 4,000원, 선급 비용 잔액이 되도록 6,000원을 까주는 분계를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리버스를 한다면 잔액인 4,000원을 쳐주게 됩니다. 어렵죠? 보통 리버스라고 하면 요 그대로 좀 쳐주는 분계가 좀 리버스인데 잔액을 갖고 리버스를 쳐줘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추가 분계는 이때 기간 경과에 따라서 있어야 되니까 결국 이런 어려움과 추가 분계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계 지급할 때 어떤 보험료 비용 처리를 하고 결산 때 선급 비용 잡고 그리고 1월 1일자에 리버스 쳐주는 요 분계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네 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 금액을 어떤 걸 쳐줘야 되느냐. 요거는 4,000원을 쳐야 되고 여기는 차감으로 6,000원을 쳐줘야겠죠. 네. 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걸 계산하고 어떤 걸 전표를 치느냐를 좀 생각하면서 전표를 치는 걸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쉽기 때문에 이렇게 분계를 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선급비용 대상이 뭐냐가 중요할 텐데 아까 정의로 되돌아보면 이렇게 뭔가 총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요 총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요거를 선급비용으로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
또 보험료, 화재보험 기간이죠. 1년 보통하고 자동차 보험료도 1년. 지급보증료도 마찬가지 대출 기간에 따라서 지급보증료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의 경우에도 뭐 1년 사용권 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 있죠. 네,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차료도 먼저 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임차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특정이자를 선납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선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IFRS에서의 어음 할인, 이것도 뭐 선납이자하고 비슷한데 IFRS상에서는 어음 할인을 차입금으로 봅니다. 일반행위 기준은 매각 거래라고 봐서 처분 손실로 계산을 하는데 IFRS에서는 어음 할인을 차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선납이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급 비용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급 비용은 기간 비용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선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필요하겠죠? 이 계산과 관련해서 이제 미수수익에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선급 비용 계산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 미수수익, 이자 수익 관련된 건 결산일부터 최초 발생하는 이 기간만 있으면 거기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선급 비용은 안분을 해야 됩니다. 이 화재보험을 300만 원 지급했는데 총 기간이 366일, 결산일 이후의 기간이 335일이기 때문에 이 일수로 안분한 금액을 하는데요. 결국 총 일수는 이 시작일과 종료일의 차이 플러스 1일. 왜냐하면 시작일도 그 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종료일에서 시작일 빼면 시작일은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일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1일. 미수수익 때도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1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시작일을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그냥 생각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일수는 미경과 일수죠. 결국 결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자, 보겠습니다. 종료일에서 결산일 빼면 되죠? 왜 플러스 1을 안 할까요? 우리는 12월 31일도 뺄 거니까. 1월 1일부터 22년 12월 1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1을 안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그 일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플러스 1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은 납입액 중에 납입액을 두고 총 일수 대비 선급 비용 일수 하면은 결국 납입액 중 선급 비용 포션이 나오겠죠? 그 금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맞죠? 다시 한번 이제 미수수익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뭐 보험료, 선급비용 치면 되느냐? 예. 자, 이 계산은 결산 일자의 선급비용 잔액을 구한 겁니다. 따라서 결산 전에 선급비용 비용이 0이면 뭐 요 금액을 치면 되겠지만, 장부상에 있어. 뭐 리버스를 안 하든 뭐 여러 가지 붕괴에 의해서 장부 금액이 있어. 그러면 요게 잔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장부 금액을 여기에서 차감을 한 차이 금액만을 붕괴를 쳐줍니다. 그래서 붕괴를 쳐주면 결과가 선급 비용이 요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정답은 요 금액이 선급 비용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수수익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가 계산한 게 잔액을 계산한 거냐, 아니면 단기 변동 부분을 계산한 거냐에 따라서 붕괴를 잘 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약 경우에 우리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건 무형자산이잖아요.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무제한 사용하면 무형자산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1년 사용권이에요. 그러면 성비용 잡고 그 기간 따라 안부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인하고 좀 협의를 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 뭐 기간 사용이지만 업데이트를 안 한다면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사더라. 라고 하면 좀 성급 비용에 좀 가깝겠죠. 계속해서 무형자산을 등재하는 건 이상하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급보증료를 얘기했는데 차입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입의 대가로 누군가에게 수수료를 줘. 요거는 차입 기간에 따라서 안분을 해야 되느냐? 애매한데요. 일반적으로 차입 수수료에 대해서는 차입하는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커미션이라고 봐서 이거는 좀 일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 이상으로 상급 비용에 대해서 설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